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반역 6번째. 이 반역이 제가 보기에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걸 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역 제1단계는요. 킹클랩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킹클랩 쿠데타를 성공시킨 최고 공로자 누굽니까? 드루킹이죠. 그죠? 그리고 드루킹이 만들어낸 작품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걸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이 사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워낙 유명합니다만은 김정숙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광주에 가가지고 경인선 가자고 5번이나 외친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김정숙이가 경인선 가자고 5번이나 외쳤다는 것은 경인선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방증이 되겠죠. 안 그랬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경인선에 가자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얘기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룬 적이 있지만 오늘은 또 반역이 단계란 차원에서 좀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작년에 38강에서 드루킹의 꿈 그리고 토사구팽 요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왜 킹클랩 쿠데타에 나섰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토사구팽을 당했는지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와서도 문정권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했었는데, 문정권 1에서 첫 번째 제목으로 잘못된 시작 킹클랩 쿠데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요, 소위 대선을 댓글 작업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킹클랩 팀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제 시초가 됐냐 하면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가 있기 한 거의 1년 전.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미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드루킹 김동원하고 송인배가 청와대 나중에 1부속실장이 됐죠. 그죠? 이 사람하고 김동원이 송인배 소개로 김경수와 첫 만남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킹클랩이 싹 트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작전이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냐 하면, 작전 시작을 누가 알리냐 하면요, 문재인이 선포합니다. 작전 시작, 킹클랩 작전 시작을. 그래서 2016년 9월 3일 날 문재인이 저거 앞에서
그 자기 지지 팬클럽 앞에서 선풀 운동을 제창합니다. 선풀 운동. 선풀 운동이라면요, 문재인에 대해서 선풀, 좋은 댓글을 막 달아주자,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댓글 조작을 공개적으로 팬들한테 요청하고 선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문팬 가족들부터 먼저 이 일을 시작하고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문팬들이 예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래 되니까 바로 드루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개설해가지고, 경인선 블로그를 개설해가지고 문재인이 대대적 선풀 운동을 전개하자고 했다. 이 의미심장한 부탁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킹크랩 쿠데타 누구로부터 출발했죠? 문재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9월 3일) 날 그래 하고는 한 9일 후에 공식적으로 경인선이 출범합니다. 이 경인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게요, 원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죠. 그죠? 근데 이게 문재인이가 이게 발음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경경모가. 그러니까 문재인이 알아듣기 쉽게 문재인에 딱 맞춰가지고 맞춤형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경인선. 경제도 인간, 사람이 우선이다, 먼저다. 이걸 압축해가지고 경인선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것도 경인선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9월 28일에는 김경수가 드루킹을 산채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둘이서 킹크랩을 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킹크랩 만들기로. 왜 그러냐 하면 드루킹이 그래요. 댓글 조작 저쪽 팀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선거에서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 그래 제안을 하니까 김경수는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킹크랩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 조작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위력을 한번 시험 삼아 보여줍니다. 누가? 드루킹이 김경수하고 여하튼 저쪽 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유시민 총리라는 걸 작업을 해가지고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정말 기절할 일이지. 그러니까 드루킹과 킹크랩이 얼마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딱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도하 언론에 쫙 깔렸어요. 유시민 총리 실검 1위 만들었다. 누가? 드루킹 팀이, 경인선 팀이,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그 이튿날 바로 11월 8일 날 유시민 총리 올렸죠. 그죠? 근데 그 이튿날 바로 김경수가 킹크랩 제작을 해도 좋다.
하자 승인을 합니다. 누가 주범이다? 김경수가 주범입니다. 하자 않겠으면은 기드루킹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미쳤나 말이지. 지 감옥 들어갈 게 너무나 뻔한데, 그죠? 평생 어쩌면 평생 감옥에 살아서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 짓을 왜 해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2016년 11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킹크랩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가지고는 또 여러 차례 실험을 해봤겠죠, 그죠? 그러고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댓글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나온 걸 볼 것 같으면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총 7만 5천여 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에다가 댓글을 118만 6천여 개를 여기의 댓글에다가 총 8,800여만 회의 공감, 비공감 누르기를 한 겁니다. 킹크랩으로.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러니까 박근혜 때의 이 댓글 공작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댓글에다가 이 킹크랩 작동을 한 겁니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킹크랩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킹크랩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느냐, 이 사람들이. 첫째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요. 경선 때 아까 얘기했죠. 김정숙이 경인선 가자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외쳤다. 그거는 경인선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찾아가서 인사했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했어요. 그만큼 이 팀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루킹의 경인선 팀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문재인, 김정숙, 김경수, 경인선은 원팀이다. 이렇게 한 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4월 3일 날 최종 이제 경선이 확정이 되는데, 이 경선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확실하지만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게요, 민주당 이거 범죄 집단이에요. 경선이 끝나자마자 경선 자료, 특히 ARS 서버 있잖아요, 그죠? 이걸 폐기해버려요. 이게 의무 보관 기한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폐기해버립니다. 증거인멸한 거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문주당으로 되고, 문재인을 위한 당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아예 범죄 집단으로 타락해버렸다. 그 이후로부터 민주당은 아직도 범죄 집단에서 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제 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드루킹과 누가? 경인선이. 4월 초까지요. 4월 3일 날 민주당 경선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문재인이 잘 나갔어요. 근데 불과 며칠 안 가가지고 4월 초에 안철수가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조사를 해가지고
4월 7일 날 발표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요, 불과 3% 차이가 나요. 문재인과 안철수가. 보세요. 문재인 38%, 안철수 35%입니다. 근데 4월 8일, 9일, 그러니까 4일, 6일에서 한 나흘 뒤에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막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문재인은 계속 답보 상태고. 그래서 소위 골든 클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요, 보세요. 4월 8, 9일 연합뉴스와 KBS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오자구도로 갔을 때 안철수가 1위 36.8%, 문재인이 32.7%, 나머지는 뭐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오자구도에서 안철수가 4.1% 앞서요.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문제는 이제 이게 역전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자 구도도 물어봤어요.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물경 13.1% 앞서고 있어요.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자, 이 추세를 한번 보세요. 저 2월 6일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45.2 대 26.4, 거의 한 20% 차이가 나요. 그죠? 문재인이 앞서 있어요. 근데 3월 달에 가면은, 3월 12일에 가면은 한 13% 차이 나고, 4월 9일에 나면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안철수가 13.1%, 13.2%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 추세라면은 안철수 대통령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막습니다, 이건. 이 추세라면. 이때 누가 문재인을 구하느냐? 드루킹과 경인선이 구합니다. 드루킹과 경인선이 킹크랩을 이용해가지고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MB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 나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진보 진영한테는 이거는 MB는 거의 죽일 놈 가까운 놈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그 범진보 진영이 지금까지 이제 양분돼 있었죠. 그죠? 그 안철수 쪽하고 이제 문재인 쪽하고 이쪽 양분돼 있었는데 이 MB 아바타로 뭐로 MB 새끼다. 이름으로 가 보니까 전부 안철수한테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등을 돌리겠죠. 등을 확 돌려가지고 이제 이 안철수 지지율이 폭락을 합니다. 이런 안철수 이퀄 MB 아바타라는 등에 안철수를 공격하는 폭풍 댓글을 만들어낸 게 누구다? 드루킹과 경인선의 킹클랩 작전이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봤다시피, 그죠? 안철수의 지지율이요 폭락을 합니다. 그러고는 안철수가 못 따라가요. 자, 보세요. 안철수는 곧 MB 아바타다.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드루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치면은 안철수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꿰뚫고 있는 사람이
드루킹이에요. 그렇죠, 그죠? 설사 있잖아요. 안철수가 막 따라와가지고 그 역전이 됐다 하더라도 민주당 저 어리버리한 것들이 뭘 어떻게 하면 안철수 이길 수 있는지 알겠어요? 그거를 딱 때려내는 게 드루킹입니다. 보세요. 나중에 일이지만은 평창 올림픽 때 정부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때까지 훈련한 남쪽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어쩌란 말이냐 말이야. 탁 치니까 막 평창 올림픽에 대한 여론이 막 확 불붙어가지고 막 엄청난 나쁜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내는데 뭐를 어떻게 때리면 되는지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드루킹이다. 드루킹이 빼어난 점이 이 점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단 한 방에 날아가 붙잖아, 안철수가. 그래서 이런 드루킹의 혁혁한 공로로 뭐가 성공했어요? 킹클랩 쿠데타, 댓글 쿠데타가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이 됐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청와대를 불법 증가한 거다. 왜? 이런 부정을 통해서 됐으니까. 쿠데타 두 단계를 보면요. 하나는 민주당 경선에서 했죠. 그죠?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했죠. 특히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역전됐던 걸 또 바로 역전시켜버린 게 드루킹 공이다. 그래서 이게요. 사이버 시대의 쿠데타입니다. 아니 옛날에 이 뭡니까? 이 사이버 공간이 없을 때에 인터넷 공간이 없을 때에 그 시대하고 사이버 공간이 형성됐을 때하고는 여론 형성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총 들고 설칠 필요가 없어요. 킹크랩 댓글 조작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시킨 게 이게 바로 임금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어떻게 하면 이런 댓글 조작을 아주 제대로 해내는지 그걸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리버리한 사람이면 그 10,000명 집 투입해봐야 댓글 조작 안 돼요. 그 방면에서는 드루킹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루킹의 그런 능력을 딱 눈여겨보고 낚아챈 게 누구다? 문재인 쪽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 쿠데타면대로 총 들고 설치는 게 아니고 이제 댓글 가지고 한다. 보세요. 총 들고 설치는 것보다 댓글은 1억 발을 쏟잖아요. 1억 발. 그죠? 댓글 1억 발을 사가지고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람이 다 하냐? 아니에요. 킹크랩이 하면 돼. 이렇게 되면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무너뜨려 본 거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여론 조작하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킹크랩 쿠데타가 성공해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노통교 문파가 청와대를 불법 점거했다. 이 킹크랩 쿠데타의 비법,
비법에 했으면 킹크랩 여론조사죠. 그죠? 킹크랩을 통한 여론 조작이죠. 그죠? 여론 조작인데, 이 결정타가 안철수는 MB 아바타다는 댓글 공격입니다. 이런 댓글 공격이 없었다면은 무난히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왜?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이미 역전이 됐고, 그 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안철수는 계속 뭐예요? 이 호감도도 훨씬 높았어요. 이때 문재인보다 안철수의 호감도가 훨씬 높았어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자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주권자의 투표 결과도 아니고 뭐다? 드루킹의 작품일 뿐입니다. 근데 드루킹은 어떻게 됐어요? 토사구팽되죠. 그죠? 이렇게 볼 때 쿠데타 최고 공신은 드루킹이다. 노통교 문파 정권 탄생. 이 가짜 촛불 정권이다. 속으면 안 된다. 많이 속았죠. 그렇죠, 그죠? 촛불 혁명 시기에는요, 이 사람 진짜 뭐 했냐? 양다리 걸쳤어요, 그죠? 촛불 나올 할 때는 저 어디 멀찌감치 나와가지고 이래 들고 가다가 또 박근혜에 대해서는 그죠? 임기를 보장한다 했다가 그게 또 지 말대로 안 되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 했다가 말하자면 박근혜를 위해 가지고 온갖 또 서비스를 다 해준 거예요. 그게 문재인입니다. 그 양쪽으로 다 이득을 얻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촛불혁명이 성공하자 딱 표본합니다. 양다리 걸치던 걸 한쪽 다리는 빼가지고 박근혜를 차뿌리고, 그죠? 그렇죠, 그죠? 차뿌리고는 누구를 올라탑니까? 이재명이 워그에 탁 올라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재명이 주창하는 공정사회를 가는 게 지가 도둑질 해버려요. 그때부터 막 공정사회를 지가 앞장서서 건설할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공정사회를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 논문 도둑질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남에 가가지고는 이재명 계승을 하겠다. 그죠? 그걸 공개 선언하죠. 킹크랩 쿠데타가 성공해가지고 청와대를 점거한 후에도 입만 열면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참칭하죠. 그죠? 근데 이게요, 사실은 반촛불이고 대한민국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문재인은. 보세요. 촛불혁명, 촛불 정권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공을 들이고 제일 얕은 결사적으로 한 게 뭐냐? 이재명 아웃작전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 지금 3년 됐어요. 3년. 2016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째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태도가 또 확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촛불 혁명에서 우리가 촛불 혁명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 정신은 뭡니까? 공정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불공정의 핵심이 박근혜가 아니고 누구였죠? 이재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이재용이 사무라이 노릇을 해요.
누가? 문재인이. 이재용이를 몇 번 찾아갔어요? 뭐 5번인가 뭐 몇 번 찾아가고. 불과 2년 남짓 동안에. 완전히 이재용을 주군으로 섬기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걸거치는 노회찬을 제거하고, 저가 써먹었던, 저가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드루킹을 토사구팽시키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이들이 말하는 공정성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비리백화점 조국을 수호하고, 그 다음에 극한 좌우 대결을 유도하고, 유도한 방식이 뭡니까? 한일전, 토착외구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전쟁을 벌리죠. 내전을 벌리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또 넘어서가지고 아예 대한민국을 중국식 독재국가로 바꾸고 그 북한식 수령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고 있죠. 이게 무슨 촛불이에요. 촛불을 짓밟을 뿐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통교 킹크랩 정권, 이 정권은 그죠, 본질이요, 노통교 정권이에요. 노무현을 신격화한 정치 집단. 이들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요, 킹크랩 수법이에요. 킹크랩 수법. 전부 날조 조작해요. 뭐든지. 정적 제거할 때 이재명한테 덮어 씌운 게 크게 두 가지 있죠. 김부선하고 뭐 애인관계다. 그 다음 또 저 뭐예요, 해경군 김씨, 응? 그 부인이 자기 계정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모독했다. 그거잖아, 그죠? 전부 날조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이 사람들은 날조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게 킹크랩 정신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걸거치는 세력들을 다 이단이다, 마녀다, 그래가지고 다 아웃시켜버리고 권력을 완벽하게 독점하는 것. 이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이게 중세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유럽의 중세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래서 조작, 날조의 절정이 뭐냐 하면은 신화를 만들고 신격화하는 겁니다, 인물을. 그래서 북에서는 김일성을 신화를 만들고 신격화했죠. 박정희도 지금 남쪽에서도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많이 깨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교 집단, 노통교 집단이 그 짓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큰 자랑거리 뭐냐? 노빠 문빠 일종의 광신도 집단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요, 시대가 바뀌면 금방 사라져요. 이들의 최고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자, 이렇게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을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노통교 3대 세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